모든 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근로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환경보존의 의무를 더하면 국민의 5대 의무가 됩니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을 더한 9년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직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만 18세 이상의 남자라면 병역에 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군대의 자원에서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대상자의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에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공원에 놀러가서 생긴 쓰레기를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을 때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버려야 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정치 이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국민이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참정권입니다. 국민의 5가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유권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위 및 집회, 거주 이전, 예술 표현, 언론 출판, 종교, 신체, 사유재산권 등의 자유가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로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끔씩 시위 및 집회가 참정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나 시위 및 집회는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었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에서 일본에 크게 승리한 장군은 누구인가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장군으로 명량대첩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은 거북 모양을 했다고 해서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한 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단군 신화입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것은 고조선, 단군 신화, 단군왕검, 삼국유사, 개천절, 팔조법입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단군 신화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했고 그 여자의 몸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나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이야기를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단군 신화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승려가 처음으로 역사책에 글로 남겼는데 이 역사책의 이름은 삼국유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개천절이라고 칭했습니다.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것입니다. 개천절에는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에서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홍익인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기념이며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를 팔조법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으로 심청가, 수궁가 등이 있는데 이 전통음악은 무엇인가요? 판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인가요?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부른 우리나라 이름의 외국식 발음으로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된 나라는 무엇인가요? 고려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했는데 이때 아라비아 상인은 우리나라를 고려의 외래식 발음인 코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계기가 된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유물로는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삼국유사, 그리고 목화재배가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푸른빛을 띠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조선의 도자기는 조선백자라고 부르고 흰색의 도자기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군이 병인양요 때 약탈해가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사찰인 해인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 몽고군의 침략을 이겨내겠다는 뜻으로 만든 목재 불교 경판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승려이련이 쓴 역사책인데 삼국유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문익점이라는 학자가 중국의 원나라를 갔다가 그곳의 사람들은 겨울에 솜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목화씨를 가져와서 솜을 재배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여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하여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대문이 옛 이름은 무엇인가요?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입니다. 한글의 옛날 말로 백성을 다스리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한국어의 표기 문자 체계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때 한글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한글의 옛날 이름인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쓴 책은
서사시인 용비어 첨가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쓴 최초의 소설은 허균이 쓴 홍길동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국적법입니다.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민 소환권입니다.